자, 첼시와 웨스트햄의 경기가 방금 끝이 났습니다. 첼시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저희가 뭐 선발 라인업부터 쭉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경기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어요. 네. 엄청 어려운 경기였고 결론적으로만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웨스트햄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먼저 달아났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홈 경기였어요. 홈 경기였는데 덜미를 잡힐 뻔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9-4-1승으로 어쨌든 승점 3점 챙겼습니다. 네. 일단 라인업에서 이제 우리가 좀 언급할 수 있는 건 포파나 바로 선발. 그쵸. 네, 맞고 그리고 오늘은 조르지뉴가 빠졌어요. 근데 조르지뉴 뺀 선택 저는 이해됩니다. 왜냐면 사우스햄튼전을 봐도 그렇고 그 앞 경기를 봤을 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조르지뉴가 압박받았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첼시가. 그러다 보니까 치크, 코바치치 그리고 갤러그가 오늘은 첼시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선발 라인업 보면서 치크가 오늘 저 삼선 미드필더에서 최근에 잘했던 건 아닙니다만 오른쪽 측면으로 나와서 굉장히 잘했던 움직임이 있었어요. 최근에 막 폼만 봤을 때는 루프터스 치크는 첼시에서 굉장히 좋은 편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치크를 믿고 저 위치에 넣고 갤러거를 살리려고 아마 좀 더 전진시켜서 아마 투엘 감독은 배치를 시켰던 것 같아요. 뭐 결과를 떠나서 갤러거를 그렇게 좀 살려보고 싶었고 그거를 바탕을 아마 공격에서 뭔가 좀 개선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쉽게 됐죠. 그러니까 갤러거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히트맵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가실 텐데 이날 갤러거가 히트맵이 거의 2선에만 찍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완전 올렸고 치크도 3선은 아니었어요. 치크도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를 했냐? 코바치치가 뒤쪽으로 내려옵니다. 맞아요. 원래 코바치치랑 조르지뉴가 섰을 때도 조르지뉴가 올라가고 이 포백이 아니라 이제 수비라인이죠. 수비라인 보호랑 이 후방에서의 뭔가 온더볼 상황에서의 역할은 코바치치가 해줬고 또 하나 티아고 실바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나 다름없을 정도의 동선을 보였어요. 센터백에서도 되게 히트맵 찌르게 나타났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 삼선 지역에서도 티아고 실바 발이 안 묻어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을 때 오늘 경기는 티아고 실바가 시작해서 티아고 실바가 끝났어요. 진짜로. 실바가 모든 거를 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처음에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3-1-4-2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치크 혼자서 폼이 좋으니까 거기서 풀어주길 바랬습니다만 어렵다 보니까 코바치치가 내려와서 받아줬고 쿠쿠렐라 전진시켜놓고 오른쪽에 선발로 포파나가 나왔다 보니까 포파나도 전진 능력이 있고 리스 제임스도 전진하고 스털링, 프리식도 위쪽에 있다 보니까 무한 로테이션 느낌으로 저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수비 라인을 좀 흔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라이스와 수책이 있다 보니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이거에 쉽게 말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전이 첼시 입장에서는 저는 좀 지지부진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도 되게 사이드라인 쪽으로 이날 동선을 많이 가져갔고 포파나도 되게 전진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어쨌든 이 3선 쪽에서 받는 과부하를 수비진에 가담. 사실 투엘이 램파드 체제 하에서의 이 수비 라인의 불안감을 처음으로 딱 지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선이 받는 부담감을 어떻게 지울까라고 고민했을 때 딱 대안으로 가지고 나온 게 리디거랑 티아고 실바 빌드업 그리고 영향력 통해서 조르지뉴가 맞는 압박 형태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었거든요. 근데 이날도 티아고 실바 엄청 전진하고 포파나도 오른쪽에서 되게 전진 배치돼 있다 보니까 3선에서 코바치치도 많이 내려와서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는 저는 조정을 했다고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첼시가 그 과정 속에서도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공격진의 이 폼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리그 치름에 있어서 되게 큰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스털링이랑 플리시그 선발로 내세웠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플리시그와 스털링을 둘이 동시에 내세웠을 때는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베르츠와 스털링이 있기보다는 조금 더 2선과 1선 선수들이 여러 로테이션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려 보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스털링을 좌우로 넓게 포진시키기보다는 사실 첼시에서 가장 스털링이 뭐 골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만은 박스 안쪽에서 박스 타격 능력이 최근에는 스털링이 가장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털링을 좀 더 박스 쪽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배치를 했던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지금 동선 자체가 쿠쿠렐라도 되게 직선적이고 사이드 라인으로 넓게 퍼지는 운영이고 리스 제임스의 중원으로 동선도 꽤나 가져가긴 했지만 어쨌든 우측 사이드 라인 특히나 이제 거의 측면 미드필더처럼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쿠쿠렐라랑 리스 제임스를
직선적으로 전진시키고 아. 그만큼 플리식이나 라임 스털링은 좀 더 중앙적으로 좁혀섰어요. 그러니까 스털링도 좌우 가리지 않고 중앙 지역에서 계속 활동 반경 가져갔고 플리식도 확인해 보면 이 중앙 지역으로 되게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를 조금 더 안쪽으로 좁히고 하프 스페이스를 저는 직접적으로 타격하게 배치를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네. 냉정하게 말했을 때 득점적인 측면, 포인트를 양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형태의 스털링과 플리식의 배치가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봤거든요. 맞아요. 스털링도 레스터전 득점 한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득점 올리고 있는 거 맞는데 저는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 생각했을 때 스털링도 완전히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예, 좀 이렇게 봅니다. 이후에 후반전에 브라야 선수도 들어오고 하베르츠 선수도 들어오면서 결국 뭐 득점은 7헬이 먼저 기록을 했고 하베르츠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 이 골이 결승골 돼서 승리를 거뒀는데 7헬이 쿠쿠렐라를 대신해서 왼쪽 측면에서 나와서 득점도 하나 했고 어시스트도 하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7헬의 득점 장면에서 저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최근에 첼시 공격수 중에서 공격 상황에서 어떤 한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 득점을 만든 것 중에서는 최고의 개인 기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7헬이 좀 센스죠. 골키퍼가 그렇죠. 나오는 거 보고 퉁 바운드 시키면서 넣었으니까. 실바 패스도 있었고 그죠? 네, 아니 그리고 그 실바 패스 솔직히 미친 패스였고. 대단하더라. 물론 이제 7헬이 머리로 컨트롤하고 바로 돌아서면서 밸런스 잡고 때린 거는 저는 완전 좋았다고 봅니다만 제가 아까 이날 경기가 왜 실바로 시작해서 실바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실바 공헌도 엄청 그쵸, 컸고요. 그쵸. 예. 그리고 되게 수비 라인 앞쪽까지 전진하면서 3선에서의 이 받는 아. 압박감도 실바가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동점골에 이 어시스트가 되는 그 패스 역시도 티아고 실바의 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티아고 실바가 오늘 경기에서는 저는 제일 베스트 펌퍼예요. 근데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언제까지 티아고 실바만 믿고 있을 거냐. 근데 그 언제까지가 계속 길게 이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진짜 아니, 그게 언제까지냐는 거야. 잘해. 너무 잘하고. 맞아. 근데 이제 어쨌든 투엘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택했던 이 쿠쿠렐라를 빼고 7회를 투입하는 이 선택이 예. 결국 득점으로 이어졌고 또 하나 역전골이 나온 그것도 어찌 됐건 코바치치 빼고 하베르츠 넣어서 공격적으로 올라갔었던 게 결국에는 하베르츠의 역전골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예. 하베르츠가 사실 그동안 포인트 없어가지고 되게 사실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바메양이 보고 있었잖아. 그래 보고 있었어.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카리아? 삼선 얘기하고 예. 있어요. 조르지뉴가 들어왔어요. 치크랑 조르지뉴 바꿨단 말이야. 근데 조르지뉴 그 골대 맞은 거 그 봤죠? 웨스트햄에 맞춘 거 말한 거죠? 그 골대 맞은 거 들어갔으면 진짜 조르지뉴 내가 봤을 때 가루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치. 진짜. 근데 이게 팬들이 참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변화를 가져갔는데 변화를 가져간 미드필더 선수들이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느냐? 저는 이거는 사람마다 해석하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치크가 경고를 받지 않고 계속 경기를 했으면 치크에 대한 믿음도 좀 더 생겼을 것 같은데 최근에 첼시가 퇴장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클리발리도 그렇지. 있었고 맞아. 코너갤러거도 있었고 맞아, 그러다 맞아. 보니까 치크가 조금 이르게 경고를 받은 게 거기에서 나오는 불안함도 있다 보니까 저는 치크도 좀 불안 요소가 있이 봤거든요. 조르지뉴도 들어와서 그럼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도 좀 아슬아슬하게 좀 봤을 것 같고 실제로 동점이 될 뻔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이제 맨디랑 접촉점에 그거는 결국 이제 VAR 끝에 파울 선언이 되면서 그쵸. 결국에는 이제 골이 취소가 됐죠. 네, 골이 네. 취소가 되면서 첼시가 2대1로 이겼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돌고 돌아서 얘기를 하죠. 그럼 보세요. 실바 얘기하면서 우리가 삼선 얘기했죠. 그렇지. 코바치치 내려서 커버하는 거 그리고 포파나 역시도 조금 전진 배치된 형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영향력이 좀 있었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밀어보면 결국 첼시 지금 문제 3선입니다. 3선인데 오늘 자카리아가 이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자카리아가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때도 우리가 첼시 이적 시장 점검하면서 자카리아 선수 고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메넨글라트바흐 시절에. 메넨글라트바흐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시절의 장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선수가 위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나 메잘라 역할을 하기보다는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패스 뿌려주는 게 더 낫고 탈압박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티아고 실바와 자카리아가 같이 섰을 때 공존도 되면서 훨씬 더 후방에서 빌드업에 안정적으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포파나가 왔기 때문에 좌우 윙백들의 전진도는 늘 이 정도로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자카리아와 실바가 함께 그렇게 측면으로 찢어주는 패스를 통해서 압박을 풀어줄 수 있다면 첼시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백 상황으로 나왔을 때도 자카리아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맞아요. 자카리아가 만약에 와서 좋은 폼을 보여준다. 저는 이건 상황에 따라서 투엘 감독이 충분히 포백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포백으로 나섰을 때 사실 이제 지에우 같은 경우도 포백에서의 폼이 훨씬 더 좋아요. 3백으로 나왔을 때보다. 그러니까 투엘이 이게 괜히 지금 포백 시스템을
다시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난 시즌 계속 이제 3백 형 물론 이제 뭐 중간중간 4백으로 나온 경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4백 형태로 투엘 감독이 충분히 생각할 만한 건 이제 뭐 자카리아 합류하고 뭐 오고 그래서 이제 오바명도 어쨌든 그쵸. 이제 첼시로 이적을 했으니까 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적 시장이 딱 끝나고 나서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첼시 3선의 퀄리티가 과연 자카리아 영입으로 증가를 하느냐. 그리고 조르지니를 빼고 치크를 넣으면서 이 실험을 했었던 결과를 투엘 감독은 어떻게 생각할 맞아요. 것이며 나머지 이제 리그 일정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거냐가 지금 첼시 입장에서는 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카리아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카리아 선수가 덕현님 말대로 증가를 시킬 수도 있고 혹은 적응 못할 수도 있고 다만 고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의 첼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큰 힘이 될 것 같다. 여기에 저는 이거는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코너 갤러거가 전진해서 좋은 역할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카리아가 어쩌면은 갤러거까지 살릴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이게 전제들이 붙는 거예요.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자카리아가 3선에서 잘했던 건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유벤투스에서는 공격적인 롤을 맡겼는데 결국 좋지 못한 그렇죠.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렸어야 되니까 투엘 감독도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수 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조합을 꾸리느냐에 따라서 투엘 감독이 올 시즌 구상하는 이 큰 그림 자체가 저는 딱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